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선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한 문제 가져왔고요.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죠. 15번이나 22번을 항상 담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좀 간단한 수준에서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베기오 시그마의 예제로서 잘 다룰 수 있는 것 문제 가져왔습니다. 2003학년도 교토대 이과 1번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이 다음의 조건 1, 2를 만족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A1, A2, A3 뭐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 뭐 영어로는 인덱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정의역에 이제 한 원소에 대응되는 자연수인 정의역의 한 원소에 대응되는 뭐 수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값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말하는 것이지만, 귀납법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우고 나서 귀납법을 배우곤 하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연수에 관련한 자연수를 세어가는 어법에 관련한 어떤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A1이 정해져 있고, 이 AN 더하기 1과 AN의 관계가 주어져 있을 경우, 이제 A1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다음에 수인 A2를 구할 수 있고, A2를 구하면 그 다음 수인 A3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수를 세어가는 방법에 관련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뭐 역추적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를 정의하는 방법에서, 자연수를 세어가는 방법에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한 이제 방법론을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어떤 AN이 얻어졌을 때 F라고 하는 함수에 AN을 입력하면 AN 더하기 1이 나오므로, 뭐 역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사고잖아요. AN 더하기 1을 이제 F의 역함수를 씌워서 AN을 구하겠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되는 함수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여 상황을 쪼개어서 역함수를 억지로 정의하여서 구하는 것보다는 F에 AN을 입력값으로 넣고 AN 더하기를 출력값으로 얻는 것이 말 그대로 자연수를 정의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A1이 1이고요. 지금 AN과 지금 여기서는 AN 빼기 1과 AN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N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좌변은요, AN 빼기 1분의 AN이 되고요. 우변은 로그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1이 될 텐데요. 지금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AN 빼기 1분의 AN과 로그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1이 같기 위해서는 AN 빼기 1분의 AN이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1과 동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열 AN의 일반항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수열의 일반항에 관련하여서 그 합을 정의할 수 있을까가 고민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컨대 이제 예전에는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개차 수열은 아니고 이제 B에 관련한 수열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점점점, AN 빼기 1분의 AN을 모두 곱하게 되면 요렇게 지워지고, 이제 A1분의 AN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AN을 구해보자면, 지금 이미 A1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A1분의 A2는 수를 맞추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뭐 6분의 4 곱하기 점점 말하자면 n분의 n 빼기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1까지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a1분의 an이고 a1이 1이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an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다가 여기 지금 2개 남았으니까 뭐 여기 나머지 2개 남겠죠. 이렇게 지워지면은 an은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n은 1을 대입해 보아도 a1은 1 곱하기 2분의 2, 즉 1이기 때문에 조건 1과도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 1과 2를 조합한 결과 an의 일반항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얻었지만 이런 식의 사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약간 뭐 재미로 봐두세요. an 빼기 1분의 an이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1인데요. 그러면 이제 n 더하기 1 곱하기 an이 n 빼기 1 곱하기 an 빼기 1이 되고요. 양변에 n을 곱하면요. n 더하기 1 an이 n 빼기 1 n 빼기 1인데 n 더하기 1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열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n 더하기 1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 빼기 1 n 빼기 1과 같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수 함수의 관점인 거죠. 뭐 귀납적으로 정의된 어떤 수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의된 수열은 모든 n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고 있다. 같은 수열값 또는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1 곱하기 2 a1과도 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다 2죠. a1이 1이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얻어진 결과는 an이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2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그 수열의 합을 생각해 보면요. 부분 분수 분해 이건 뭐 잘 알고 있는 방법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2를 앞으로 빼고요.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요. 부분 분수 분해하면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까지 이렇게 슉슉슉 다 지워지고 방금 계산한 방법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겠죠. 2 곱하기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수열의 합 또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n에 1을 대입하여도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즉 2 곱하기 2분의 1, 즉 1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역수적 관련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공부하는 기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문제.